자, 456페이지입니다. 시공자 선정은 4월달에 합시다. 457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또 안전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1번 안전진단 실시 의무인데 시장으로서는 정비계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안전진단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으로서 이거거든요. 자, 안전진단은 재건축인데, 자, 재건축은 구역 지정하고 해요? 구역 지정 안 하고 해요? 재건축은 구역 지정하고 사업해요? 구역 지정 안 하고 사업해요? 하고, 아니, 다 써놓고 물어봐. 뭘 고민하냐고. 구역 지정하고 할 때도 있고, 안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럼 봐봐요. 구역 지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까 말까? 그러려면 안전진단 해라는 얘기요. 근데 구역 지정을 안 하면 정비 계획을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정비 계획을 안 만들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재건축 할까 말까? 바로 결정 들어가요. 재건축 할까 말까 결정을 하면 뭐 하라고? 안전진단 해라 이런 얘기요. 1번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459페이지. 457이네. 457. 자, 시장구수는 줄 거 놓고 시장구수는 정비계획 수립. 그 말은 구역 지정한다는 얘기죠.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그는 구역 지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정비계획 수립을 할까 말까, 재건축 사업 시행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넘어갑시다. 자, 다만 2호 요청의 경우 시장으로서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은 언제 하냐? 그러면 첫 번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아까 저기 보게 되면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계획 있죠? 예정계획, 저 예정계획 무슨 예정계획? 재건축 예정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몇 년이요? 2015년. 2015년에 됐으면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죠? 수립을 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박스 1번은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재건축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그것은 때가 됐다고. 2번 요청인데 요청은 얼마 동의인가 그만 찾아요. 얼마 동의 받아서 요청? 10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2분의 1, 5분의 1 이게 시험이니까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합니다. 자, 2번 시장으로서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는 요청일부터 체크합시다. 30일 내에 체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크합시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또 체크합시다. 요청인에게 통보. 함정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10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서 요청하면 며칠 내에 대답한다? 30일 내. 뭐라고 한다? 30일 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속지 말고. 진단 실시할까 말까 가부를 결정해서 요청인한테 통보하냐 시도한테 보고하냐. 요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자, 2번 안전진단 실시인데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체크합시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단지 내 건축물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고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줄 거놓고. 자, 1번 천재 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체크합시다. 시장으로서 인정하는 거. 2번 주택의 구전정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체크합시다. 시장으로서 인정하는 거. 3번 노후 불량 건물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는 것. 4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된 것 체크합시다.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데 아주 쉬워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가 인정한 건 진단대 제외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지.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주택의 구조 안정성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틀렸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고
자,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 잡아놓고. 그 다음에 2번. 실시 여부 결정 및 진단 기관의 지정.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으로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해당 건물의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이제 진단할까 말까 결정해요.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안전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합니다. 그때 안전진단기관은 3개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의뢰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중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부담입니다. 시장 군수부담. 2번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이 있으면 아까 얼마 동의가 요청? 10분의 1 동의 요청.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는 요청자가 모두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번 안중에 넘어가고 5번입니다. 5번 시장 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관부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하며 안전진단 결과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하고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제출합니다. 3번에 1번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 체크, 시장 군수 안전진단 결과와 더시기에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재건축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정비계 수립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중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 결정, 자, 2번에 1번 안중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면 2번에 박스 1번, 얘도 안 중요. 시도에서는 필요하면 공단이나 연구원에다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이 진단 결과 보고서에다가 안전진단 결정했다 그걸 갖다 시도한테 딱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도가 봤을 때 이거 진단 결과가 뭔가 좀 수상스러운데 그러면 공단이나 연구원에다가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어요. 검토 의뢰했더니 진단 결과 잘못됐다 판단되면 재건축 결정 취소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박스 1번에서 시도에서가 공단에다가 연구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검토 의뢰해가지고 적정한가 안 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2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나서가지고 시도지사한테 그 자료 나에게 달라 요청할 수 있고, 국장이 판단했을 때 진단 결과 잘못됐다 판단되면 시도지사한테 한마디 합니다.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하세요. 그러면 시도에서는 꼼짝없이 공단 연구원에다 적정성 검토 의뢰하고 해봤더니 공단이나 연구원은 FM대로 딱 하니까 진단 결과 적정치 않았다. 즉 재건축 판정이 아니고 리모델링 판정 나오면 재건축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시도한 줄 거 아니에요. 3번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치랑 파랑 뭡니까? 시도지사가 아까 했죠. 공단이나 연구원에다 적정성 검토 의뢰했죠. 검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군구청장에게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고, 취소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드려야 됩니다. 재건축 결정을 누가 했나요? 재건축 결정 시장군수.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데는 누굽니까? 시도지사. 글을 잘 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457 처음부터 다시. 자, 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첫 번째 때가 돼서 할 때가 있고 주민 동의받아 요청하는데 얼마 동의요? 10분의 1 동의.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요청받았으면 며칠 내, 30일 내 뭐를 말한다? 진단 실시 여부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인데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한다. 안전진단 비용은 자 옆에 459 3번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데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맨 밑에 양가로 1번 자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한다.
넘어가가지고 양반은 3번 시장 군수가 결정한 그 정비계획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답 나올 수 있는 건 다 봤어. 시도지사가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자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 만듭니다. 누가 만들까요? 시행자. 넘어가야죠. 넘어가면은 자 이제 463페이지 사업시행 동의 6월달에 한번 할 거예요. 도정법에서 가장 안 중요한 파트가 이쪽 파트,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약해요. 464페이지 사업시행 인가에서 1번 보면서 인가권자가 누군가 한번 잡아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할 때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것 말고 나머지 손대지 말고 내비두고 465도 내비두고 손대지 말고 중요성이 없습니다. 467페이지도 내비두고 466 그대로 듣고 467페이지 7번 XI 보지도 말아요. 그거 보지 말고 469페이지 가면은 정비계획 분할 결합 순환정비 6월달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470페이지 가면 임시 수용시설 설치 여기서는 하나 해야 돼요. 1번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재개발 체크하고 주거환경 재개발 체크하고 주거환경 재개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외 소유한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할선 등 임시 수용 조치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하이한다 체크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시 수용소에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체크합시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양가로 2번 국가지자체는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물 토지를 사용시 받으면 다음 사유가 없는 체크합시다. 다음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사유가 있으면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를 면제한다. 국가지자체는 사용료 대부를 면제, 무상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그 사유가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다. 사용 신청된 사용계획 확정됐다. 3자에게 사용허가 했다. 그 다음 내용은 중요성이 없으니까 더 안 읽을 때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하니까 주민들 갖다가 이주 대책을 만드는데 이주 대책을 어떻게 만들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주 대책인데 어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뭐만 얘기했어요? 재개발 사업만. 나머지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비계획 아니나 밖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이런 임대주택을 2주 대책을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있으면 이 임대주택에다 잠시 주민들을 옮기자 이런 얘기요. 인천에 가면 뭐가 있냐? 인천 가게 되면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가면 청학 아파트라고 300세대가 있어요. 300세대. 평소에는 사람이 없어요. 인천시에서 지어놨으면 평소에는 사람이 없고 관리만 있어요. 관리만 있다가 인천에서 정비사업한다. 주민들에게 주민 여러분 여기 임대아파트 비었는데 일이 들어갈래요? 주민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뻐글뻐글 하다가 공사가 끝나면 주민들이 싹 다시 돌아가면 또 비어있는 거예요. 이런 임대가 있는 도시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그런 거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서울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뭐 한답니까? 주민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라도 설치하고 천막이라도 치고 천막에다 2년 동안 가둬놓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주택자금 2주비죠. 2주비 주택자금 지원이라도 해야 된다. 현실은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2억 줄 테니까 나갔다가 살고 다시 들어오지 가니까 이걸 갖다가 하여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하여야 한다. 그 다음 내용은 이리 갔습니다. 모든 게 임시 수용 설치. 그러면 이제 임시 수용 설치에서는 저기 있던 토지 건물을 누게 되든 간에 좀 잠시 씁시다. 이제 써야지. 천막 치려면 써야지. 일시 사용하는데 마침 그게 누 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냐 기타 소유냐 국가 지자체 소유면 무상이고
나머지 소유면 유상으로 돈 주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첫 번째 좀 씁시다 그랬더니 나 그거 먼저 팔았다. 삼자와 매매계약 체결했다. 좀 쓰자 그랬더니 네 오기 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됐다. 좀 쓰자. 네 오기 전에 삼자에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요. 있다. 포인트는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은 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요. 주거 환경 재개발.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주거 환경 재개발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일시 사용 치사하게 수용 그러면 사용. 세 번째 국가 지자체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 둘 셋 거절할 수 있다. 사유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이러면 거절할 수 있다. 세 개만 딱 잡으면 돼. 옆에 4번 임시 상가 설치 수수 읽어보고 5번 토지 등의 소용 사용 또 나왔네.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6월달에 합시다. 도정법 수용은 거의 안 나와요. 6월달에 473페이지 6번 매도 청구 팔고 나가라.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궁금하니까 박스 1번 읽어봐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다. 아까 얘기했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면 조합이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매도 청구 팔고 나가라. 꼼짝없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재건축에서 건축물만 토지만 소유하면 얘 소유자가 안 됩니다. 매도 청구. 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478페이지 7번 재건축 사업범위 특례 6월달에 아직 출제된 적 없어요. 8번 6월달에 9번 6월달에 476페이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정법 마지막 중요 파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얘는 또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 그 조합원들 참 이쁘게 생겼네요. 자, 관리처분계획은 자 봐요.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계에서 정제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외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시행자가 배분을 하는 계획으로 도시개발법상 환지께 유사하며 체크합시다. 공용환권입니다. 환권. 권리관계 변화입니다. 권리관계 변화. 그래서 환권 방식이다. 개발법이 환지면 도정법은 환권 그러면 환권. 옆에 참고해가지고 공용환권 그런 한 번쯤 읽어보시고 관리처분계 수입 절차 절차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478회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이 뭡니까?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분양계획을 만들려면 분양신청을 받아야 되고 분양신청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돼요. 분양신청 기간 알려주고 평당 분양가 얼마인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1번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 및 분양신청 미리 말하지만 별로 안 중요. 혹시나 읽어줍니다. 1번 양간 1번 사업시행자는 체크합시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계약적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에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 체크합시다.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물에 대한 내역 등 다음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된 일간시험을 공고한다. 체크합시다. 공고한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딱 있으면 이렇게 이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거 왜 실시계를 썼죠? 실시계가 아닌데 도시계획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라고 정비사업은 그냥 그대로 사업시행계획인데 얘는 사업시행입니다.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사업시행인가 헷갈렸네. 실시계획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분양신청 받으려면 언제까지 분양신청을 하고 알려주는데
그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고 분양 신청 기간을 알려주는 기간이 60일 내에 알리라 이게입니다. 60일 내에 알린다. 언제까지 분양 신청한다? 평당 분양권 얼마다 그걸 알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박스 내용 중요하지 않고 박스 밑에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체크합시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란다. 다만 관리 첨계 수립에 지장이 없다 인정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통지 딱 하고 그러면서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냐? 통지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45일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30일에서 60일 그 사이에서 정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분양 신청. 자,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 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체크합시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줄 거. 대리인에 정하는 방법 절차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 신청해야 된다. 첫 번째 줄 사업 시행자에게 줄 거 봐요.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해야 된다. 479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 자, 언제까지 누구한테 분양 신청해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그를 시장, 군세, 그런 것처럼 또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해야 된다. 나머지는 더 중요하니까 더 보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아까 1번은 처음부터 안 중요했죠. 2번은 중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번 현금 정산 아주 중요해요.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다음 각구에 해당하면 체크합시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체크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입니다. 현금 청산. 그러면 1번 그 누구냐? 분양 신청 안 했다. 2번 했다가 처리한다. 3번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 신청 안 했다. 분양권 없잖아요. 했다가 처리했다. 없잖아요.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이 너무 작으면 시행자가 직권을 빼버린 거예요. 직권을 뺍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권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다. 셋 다 공통점은 분양권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분양권이 있다 없다가 언제 확정돼 언제? 이거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뭐라고요? 입주 자격 확정. 입주 자격이 없다는 게 확정됐죠. 그래서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 며칠 내? 90일 내. 중요한 게 아니 반드시 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한다. 현금 청산. 박스 밑에는 위 기간 내 현금 청산하면 90일 내에 주라는데 돈 없어가지고 150일 내 줬다. 그 넘어가는 기간 동안은 이자를 가산해서 줘라 이런 얘기고 이자 더해서 줘라는 얘기고 2번 청산 절차 금액 얼마 줄까요? 4월 달에 봅시다. 자, 2번 이제 관리처분계 수립인데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수립에서 체크합시다. 시장 군수 인가 받는다. 시장 군수 인가. 그 밑에 줄 관리처분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누구인가? 시장 군수 인가.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48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양가로 1번이요. 맨 위에 사업 시행자는 가로 건너뛰고 분양 480페이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맨 꼭대기 위에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수립에서 누구인가? 시장 군수인가. 자, 관리처분 변경 중지 폐지할 때 또한 같다 그러면 그때도 시장 군수인가다. 그것 좀 잘 알아놓고 그러면서 이 경우 더 보지 말고 그 밑에 참고가 관리처분계의 내용인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관리처분계 아주 잘 나오는데 문제가 나오면 뭐라 나오냐? 관리처분계 내용이다 아닌 것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자 관리처분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많다지. 문제는 이러고 나와요. 관리처분계에는 세입자별 손실보호사유에 대한 권리 명세가 포함되어 있다. OX? 뭘 고민해? O 그래야지 많다니까. 다시 관리처분계에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그 연습 해야지.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이게 가장 잘 나와요.
관리청이 이런 게 있다. 있다. 관리청에 이게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요. 문제를 그러고 만드니까 그거를 터득을 해야 되고 관리청의 내용에는 많다. 하나 툭 던지고 물으면 무조건 있다. 그리고 4번 남겨 4번. 부장대상자별 그 다음 체크합시다. 정전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줄거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가격. 정전 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합니까? 물어보면 사업시행 인가고실. 정전 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해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고실. 사업시행 인가고실. 그 다음 밑에 이제 양가로 2번 내비두고 옆에 481페이지 양가로 3번 관리청계 수립기준 중요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왕은이 주소가 어디라고요? 홍천구로 누구든지 다 알아요. 무슨 면이라고요? 이지면 무슨요? 터, 수, 리, 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이게 환지계. 지금은 분양계. 분양계는 뒤에 있는 세 개만 잡는 거예요. 면적, 이용상황, 환경. 면적, 이용상황, 환경. 위지면에 면적, 터, 수, 리, 환, 이용상황, 환경. 세 가지만 잡습니다. 자, 1번 봐, 1번. 작성기준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이죠. 위지면의 면적. 그 다음에 터수, 리화니까 이용상황, 환경입니다. 세 개는 필수 고려고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니까 그 밖의 사항을 알아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세 개는 반드시 고려한다.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물이 균형 있게 분양시자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 2번 증환지가 아니고 환권입니다. 증환권, 감환권. 아까 공용 환권 그랬죠? 환권. 환지란 말보다 환권이 맞아요.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어야 한다. 증환권, 감환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환지 부지정.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는 현금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하나는 시험에 다 나와요.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면 현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그게 증환지죠. 토지에 가르면서 보상하거나 그것은 부지정이고 건축물 일부와 건물의 대지 공유지분 준다 이것은 입체환지고. 그 다음에 5번 분양설계 작성기준.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줄겁시다.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8번이 짬뿌를 해버렸네. 8번은 안 중요, 나중에 읽어요. 6번. 8번은 안 중요, 8번은 안 중요. 6번.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면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하면 1주택만 공급한다. 쉽게 말해서 혼자서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하나 준다. 100명이 10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 주는 게 원칙. 근데 이제 7번 1주택 공급의 특례. 다음의 경우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첫 번째 2주택이 나왔네. 2주택.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에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 출급고 가로 건너뛰고 의 범위 또는 정전주택에 체크합시다. 주거 전용면적 체크하고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란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갑이
103동 103호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라고요? 이전, 고, 시, 다음 날.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토지하고 주택을 가졌는데 1주택 가지고 있어요. 원칙은 몇 개죠? 하나 주는 게 원칙인데 얘가 몇 억짜리냐 얘가 5억 그리고 5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5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 분양하는데 쫙 해서 이제 분양하겠죠. 여기는 아파트가 32평짜리다. 우리는 나중에 알아둘게. 우리는 이 전용 면적 60을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가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주택 60을 초과하고 85 이하고는 중형입니다. 60을 초과하고 85 이하가 뭐라고요? 중형. 그러면 소형은 얼마? 소형은 60 이하가 소형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0이라는 공법에서 60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온 거예요. 주택은 60이 몇 평이냐? 18평인데 18평 이하부터 우리나라는 소형입니다. 소형. 32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다가 18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60 이하니까 얘한테는 몇 개 줄 수 있다? 2개 줄 수 있는데 32평짜리가 얼마냐? 얘가 5억이다. 5억. 18평짜리가 얘가 2억. 너무 크네 이거. 3억이다. 3억. 3억이고 얘는 1억 8천이다. 이러면 2개 다면 얼마입니까? 4억 8천. 4억 8천이면 5억보다 어때요? 작죠. 정전 토지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토지주택 가격 범위 몇 개 줄 수 있다고요? 2개 줄 수 있다. 얘가 2개밖에 희망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차라리 2개 주자는 얘기요. 근데 이게 18평짜리가 인기가 좋아서 이거 2억 8천이네. 2억 8천. 그럼 2개 다면 얼마요? 5억 8천. 그러면 쟤는 5억이니까 2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몇 평짜리냐? 얘가 60평짜리 가지고 60평짜리. 2개 더 해봤자 32평, 18평 몇 평 받았대요? 50평. 그러면 얘는 2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주든가. 가격이 안 되면은 어떻게든 주긴 줘야 되겠어요?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주는데 하나는 큰 집이고 하나는 작은 집이야. 하나는 큰 집, 하나는 작은 집. 작다고 하는 게 60이야. 60이야. 작은 집은 이전 것이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전 것이 다음 날부터 3년간은 전매가 안 되는 거예요. 투기는 맞겠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3주택 이하인데 3주택 이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입니다. 다가구를 소유한 자는 정전 토지 등의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값이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렇게 9가구가 거주하는 뭐 가지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단독입니다. 단독. 다가구 뭐냐? 간단하게 단독주택의 3층은 주인사고 1층, 2층 세 준 거 있죠? 그게 다가구요. 얘한테는 몇 개를 줄 거예요? 몇 개를. 나는 지금 9명이 살 수 있는 주택 가지고 얘한테는 몇 개 주냐 그러면 네 얼마짜리냐? 이거 9억짜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사업이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했는데 그 중에서 분양 중에서 가장 작은 분양이 얘인데 분양가가 최고 작은 게 얼마다? 2억이다. 그러면 2억으로 나눠보는 얘기요. 몇 개 나옵니까? 4.5. 소수점 이하는 버리니까 몇 개 준다? 4개까지는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정전 토지 가격을 분양주택 최소 분양가격으로 나누라. 그만큼은 줄 수 있다. 3번 이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넘겨봐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체크합시다. 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거예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번 과 및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과 및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3번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4번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2인 이상의 1토지를 공유하면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따로 정하겠으면 시도 조례가 정한 만큼 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주택 하나를 토지
토지 하나를 5명이 공동 소유합니다. 여기 재개발 5명이 공동 소유한다. 주택은 몇 개 주냐? 1주택 줍니다. 1주택. 토지 하나를 5명이 공동 소유한다. 몇 개 준다? 1주택 주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시도조례에서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한 게 있으면 그걸 따른다. 무슨 얘기냐? 5명이 땅 하나 20평짜리 가지고 있다.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5명이 2000평짜리 땅 하나 가지고 있다. 하나 준다. 형평성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 시도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하냐?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을 넘어가는 것은 100평마다 하나로 산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몇 개로 산정이 돼요? 20개로 산정이 되고, 근다고 20개 줄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100개 가지고 하나 주는데 이러면 몇 개는 준다? 5개는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런 뜻입니다.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에서 뭔가 공급 방법을 따로 정했으면 공급 방법을 따르라 이 얘기고, 거기에다 이제 양가로 5번 써요. 양가로 5번.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소유한 주택 수만 건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가진 만큼. 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셋,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는데,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재건축이에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재건축. 원칙은 하나죠. 원칙은 하나인데 이거를 대입하면 2개 중에 2개. 이걸 대입하면 2개. 얘 좀 2개.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 과밀 안에 과밀 억제권역 안쪽이면서 투기 과열지구 외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외의 재건축은 과밀 억제권역인데 뭐는 아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아니다. 과밀 억제권역은 맞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가 지금 과밀 억제권역이요. 여기가 과밀 억제권역. 시내는 전부 다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그러면서 투기 과열지구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재건축할 때는 3주택 이하로 공급이요. 3주택 이하로 3개까지 줄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 더 가지라고 해라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도 분양을 좀 시키자 이런 취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3법 중에 하나가 이해했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데도 혼자서 5개 받고 싶으면 5개 주고 싶은데 둘이 막 경쟁하는데 결국은 3개로 갔어요. 3개. 과밀 억제권역 안쪽이지만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기 과열지구가 없어요. 있는 거 싹 풀렸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론도 현재 시점에서는 과밀 억제권역에서 몇 개 준다. 재건축은 3개까지 준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가 없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재건축 활성화시켜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관리처분계 수립기준 좀 많은데 이쪽은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이쪽은 좀 차분히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482페이지 밑에 양가로 참고 양가로 3번 보면 조성된 대지 건물 처분 관리 얘도 중요한데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물은 관리처분계에 처분 관리해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주 중요해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고 처분 관리하라 분양 처분해라. 아까 얘기했죠. 가백이 어디 준다고 관리처분 분명히 관리처분 어디 주기로 했다고? 103동 103억 32평 공사 끝난 다음에 시행자 가백에 야 값 나 좀 보자. 좀 미안한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알고 봤더니 너는 103동 103호가 아니고 103동 102호 32평이 아니고 24평이다. 미안한데 거기 가져라. 뭐라 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지. 그럴까요? 아니면 가서 풀까요? 이런 얘기니까 바로 뭐가 돼요?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분양처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이 집은 잘 나온다는 얘기고. 4번 재산평가는 4월달에 하고 별로고. 483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얘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6월달에 읽어봅시다.
5번 효과 또 중요해 효과. 1번 자 1번 시험에 안 나와요. 2번 건물 철거 중요합니다. 건물 철거 중요. 원칙 시행전 관리처분계 인가 받으면 이제 입주자격이 확정됐죠. 이제 공사 시작돼야 돼요. 기존 건물 철거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기존 건물 철거된다. 인가 받은 후에 철거라. 2번 예외 3번 철거 제한. 이거는 6월 때 읽어봅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원칙만 잘 잡으면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건물 철거한다. 4번 영위권자를 위한 조치. 얘는 단순한데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 잡아요.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났어요. 시행자가 뭐 시작한다? 철거 시작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냐? 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이 갑이 토지 사갔는데 의리역에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세대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니까 시행자가 와서 어쩐답니까? 나가세요. 철거해야 하네요? 하죠.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하자고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청구했으면 갑한테 돈 달라고 금전반환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원래 집주인은 돈 싸놓고 살죠. 아닙니까? 돈 없습니까? 야 보증금 2억 빼줘.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어쩌라고 뭐라 하겠어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얘한테 물어버려. 얘한테. 왜? 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시행자는 누구를 위해서? 이 갑을 대신해서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주고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뭐예요? 구상권이 발생되고 구상이 안 되면 시행자는 공사 끝난 다음에 갑에게 이걸 주겠죠. 이렇게 갑으로 이것 대신 줄 거 아니요? 갑에게 기속될 토지 건물을 미리 뭐 해놓는다? 압류해놓는다. 압류는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과 똑같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출제가 또 잘 돼요. 그래서 484페이지 영위권자를 위한 조치 1번 사용수익 정지. 그럼 별개의 내용인데 1번은 별개인데 1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생겨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면 철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이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 쓰고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새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집 받아요? 여기 언제 새집 받아요? 이전 고시 다음날 새집 받으니까 이전 고시 1까지는 쓰지 말고 비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정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다음 날이면 새집 받는 거예요. 새집 받기 바로 전날까지 정전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공사로 비켜주라는 얘기요. 다만 중요합니다. 시행자의 동의 받았거나 나 한 달만 더 쓸게. 그래? 네 한 달만 더 써. 이렇게 시행자 동의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 갑이 그 정비사반의 1층에서 뭐 해요? 중국집에 중국집 어찌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권리보상하고 보내줘야 돼요. 이는 뭐가 안 됐다? 보상이 안 됐다. 걔는 보상 받을 때까지 중국집 좀 더 해라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전 고시 1까지 정전 토지 등은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2명 시행자 동의 받았거나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더 쓸 수 있다. 기억하시고 2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3번이죠. 계약이 했으면 금전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생각 좀 하고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무슨 사업시행 주인이지 소유자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소유자 안 써도 소유자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달라는 건 기본인데 얘 없을 걸 대비해서 사업시행자한테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3번은 사업시행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4번 구상권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5번 구상이 안 되면 어쩐다?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금을 압류할 수 있고 이때 압류 효과는 뭐하고 똑같고 저당권과 똑같고 이런 걸 상식으로 가야 돼. 상식으로 밀어야 되고 4번 계약기간 등의 특례에 관한 사인데 주임법 배웠나요? 주임법 배웠어요? 응. 상임법도 그럼 상가 임대차 배웠습니까?
작년에 아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배웠어요? 작년에는 안 배웠어요. 아, 작년에 배웠다고요? 작년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얘기. 작년에 왔어요. 주임법, 상임법을 배워야 제가 4번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통과 4월 달에. 6번에 1번 아주 중요합니다. 한 건데 봐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 처분계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관리 처분계획이 분양계획이요. 분양계획 내용 그대로 분양처분해야 된다. 관리 처분계획과 다른 분양처분은 무효입니다. 무효. 1번 지문은 단순하지만 중요하고 넘기면 486페이지 X 487도 X 488페이지 가면 2번 기준일 등의 고시무 X고 구절 보면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인데 1번 정비사업이 뭐라고 나옵니까? 준공인가. 도정법은 준공인가를 씁니다. 준공인가. 준공검사는 말 안 써요. 잠실 가게 되면 잠실 가면 누가 사냐 그러면 잠실 가면 잠실댁이라고 살아요. 잠실댁이라고. 잠실댁이 평소에 일 없으면 절대 전화 안 해요. 꼭 중개하다 일 터지면 전화 딱 해서 쌤 해놓고 웃는 게 되게 현겨. 혼자서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 왜? 또 뭐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너 전화해서 좀 민망하지? 그러면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지 말고 일 없더라도 평소에 전화를 좀 하라니까. 전화를 평소에 전화 안 타가 꼭 중개하다 문제 터지면 전화합니다. 막 웃으면서 쌤 왜? 근데 뭔데? 했더니 근데 준공인가가 뭐야?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왜? 아니 건축물 대장 보니까 준공인가가 다 준공인가. 준공검사도 아니고 준공검사도 아니고 준공인가지. 그래서 이게 자기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준공인가 이러고 찍혀 있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 건축법에서 제일 처음에는 준공검사라고 했는데 준공검사란 말을 뭐라고 했냐? 사용검사로 바뀌었다. 지금은 뭐라고 하냐? 사용승인이다. 건축법에서 사용승인 받았다 그러면 건축법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런 얘기요. 사용검사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법으로 지은 거고 나머지 법들은 전부 다 나머지 법은 준공검사인데 특이하게 우리가 배우는 도정법은 뭐라고요? 준공인가로 쓴다. 네 다 똑같은 뜻이요.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나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다 같은 뜻인데 이 말이 나오니까 선뜻 설명하기 애매해. 누가 물어보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확인하는 건 잘한다네. 확인하는 것은. 준공인가가 붙었는데 무슨 뜻이야? 아, 그 건물은 정비사업으로 그거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재건축인데 그러니까 준공인가지. 재개발 재건축은 영어가 뭐라 나온다고요? 준공인가. 준공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하지만 실무할 때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488, 89는 6월달에 볼 겁니다. 중요한 거 없어요. 넘어가요. 넘어가면 490페이지 저 위에 양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양가로 2번. 사업시행자는 이에 의해서 대지 건물을 소유권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소에 보고한다. 다시요.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 주권권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 주권권 고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게 갑 권리를 101동 101호가 어디로 간다? 103동 103으로 간다가 여기 있는 걸 이전하고 뭐 한다? 고시한다. 이게 이전 고시요. 이 경우 그 뒷말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는 체크합시다. 고시가 있는 날은 다음 날에 대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그 지문이 중요합니다. 언제 나는 분양받았는데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이전 고시 다음 날. 이거는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돼요. 이전 고시 다음 날. 4번 내용은 6월달에 한 번만 딱 들으면 합니다. 491페이지 이제 등기입니다. 등기. 그러면 봐봐요. 갑은 103동 103호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시행자가 어찌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시행자가 등기소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리냐? 이전 고시하고 며칠 내에 알릴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 등기에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 아까 환지 등기 했죠. 개발법 환지 등기는 환지점 공고하고 14일 내.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2번 타등기 제한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모든 등기는 일체 금지입니다. 모든 등기는 일체 금지다. 자, 6번 청산금에서는 넘겨요. 청산금은 개발법 똑같은 거 뭐만 잡으면 되는가? 5번 넘어가. 청산금 5번. 청산금의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언제부터 5년입니까?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몇 년이냐? 5년이냐?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돼야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것만 딱 잡아놓고. 7번 저당권 물상대는 민법 시간에 배워요. 담보물권의 효력은 퇴치물 영향을 미친다. 공법은 앞으로 한 20년 동안 안 나올 거예요. 최근에 났으니까. 그러면 494, X, 95, X, 96, X, 97페이지 가면은 양가리 2번 우선 매수 청구권 6월달에 한번 볼 거예요. 498페이지 저기 위에 양가리 3번 지입로 설치 그것도 6월달에 한번 볼 거예요. 6절 X 499페이지 X 500 X 501도 X 502X 503도 X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비 한 문제 났는데 안 해요. 4, 5 다 X요. 6, 7 X고 8, 9 X고 10, 11 X고 12, 13 X고 다 X예요. 다 X. 그 뒷내용에서 출제가 안 돼요. 앞에도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나머지 부분은 도정법 나머지 부분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정법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하는데 이제 우리가 2주 남았죠. 2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건축 하지 마. 다음 주 수업 없죠? 다음 주 수업 있나요? 다음 주가 며칠이에요? 그럼 구정이 며칠이요? 그 다음 주입니까? 그럼 다음 주는 건축법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주택법하고 농지법에서 일단은 먼저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한 바퀴 돌리고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1, 2월 달에 어차피 몰라요. 이순환 들어갔을 때 이순환 들어가면 3월 달부터는 이제 수업을 9주를 해야 돼. 9주를 정상적으로. 9주 해야 공법 9주에 맞지 공법 8주 못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8주에 맞추려고 하니까 7주니까 부족하니까 1시간 연장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고 지금. 그러니까 9주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1, 2월 달은 그렇게 해서 일단 진도 한번 마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건축법 한번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또 5시간 하니까 주택법, 도정법 충분히 맞죠. 평소에도 5시간이면 마치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가가지고 이제 공법이 아마 9주 해가지고 진도 마치는 거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데요. 집에 가게 되면 피곤하겠지만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도시개발법 흐름 딱 잡아야죠. 도시개발법 흐름 이거 해야 돼요. 내년은 힘들면 그 생각 힘들면 내가 내년에 이 공부 또 한다 생각해야 돼요. 올해 한해 힘들고 말해야지. 도시개발법 흐름 잡아야 되고 두 번째 도정법도 흐름이 있습니다. 도정법 이거 몇 번 써봐야 돼 이거. 도시개발법 흐름 이거 우리 노트 몇 페이지죠? 노트 34페이지. 도정법 흐름은 노트가 41페이지. 빨리 찾아봐요. 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도정법에서 세 번째 도정법에서 시행 방식 아까 있죠? 시행 방식 주관 개선사면 기수, 환관, 혼용 그거 있잖아요. 자,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 이거는 몇 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 그리고 네 번째 뭐였냐 그러면 정비사업 조합 설비할 때 동의기준 있죠? 동의기준. 그럼 몇 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 이 부분을 좀 해봐야 돼. 이 부분은.
잊어먹더라도 하나 오늘 건축법 안 했죠? 저쪽하고는 건축법 하고 와가지고 건축법은 신고 암기하라고 했는데 약간 헷갈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에서 반드시 해보고 잊어먹더라도 해보고 잊어먹더라도 해보세요. 해보고 또 얘기하지만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문제 지금 계속 하루에 한 문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와서 풀어보세요. 아니 그건 답이 없으니까 본인이 찾아야 돼. 그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풀어보고 풀기가 버겁다 그러면 찾기도 힘들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오후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답 다 달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한번 쫙 읽어보면 그 댓글만 한번 쫙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 이거 보는데요.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도 실력 쌓아야 돼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